이제 뭐 컴퓨팅 플랫폼이 진화하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그 기존의 전통적인 거래 시스템에서 그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다 모바일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이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트래픽도 2011년도 이 자료에 보면은 2011년도 Q4를 기준으로 그 PC의 트래픽 사용자보다는 모바일 사용자가 훨씬 증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도 그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뭐 보안이라고 하면 IT에서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PC 보안이라든지 여러 사용자 단말 서버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었는데 최근의 보안 이슈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금융에서 보면 모바일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앱 자체에 대한 보안으로 이슈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용자 디바이스 플랫폼인 그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용할 스마트폰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이제 플랫폼이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여러분 잘 아신 게 사용자 스스로 뭐 폰을 좀 잘 써보기 위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루팅을 하거나 탈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고, 또는 스마트 그 루팅이나 탈옥된 그 위험한 디바이스에서는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그 보안 장치들을 제공하고 계시지만, 뒤에 보시면 실제로 이러한 보안 장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공격자, 해커죠. 그 공격을 하기 위한 해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격 목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사용자의 거래 정보를 탈취한다든지 뭐 임의의 거래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들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보안 로직이라든지 중요한 로직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게 되는데, 기존에는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죠. 보안 취약점을 제거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그 보안에 대체로 문제 없는 것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앱은 조금 다릅니다. 앱은 그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취약점을 개발하실 때 처음부터 개발팀에서 제거해서 내보내는 게 기본이지만, 보안 취약점이 없는 상태에서 내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앱 자체의 무결성이 깨지면서 그 취약점이 없는 앱이 취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함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서비스 앱스토어에 내보내시지만 실제 결함이 있는 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설명드릴 텐데,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나 조사 결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오액티브라는 미국의 그 보안을 분석하는 회사에서 그 뱅킹 애플리케이션, 글로벌 월드와이드 서비스하고 뱅킹 애플리케이션들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40종류 정도를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iOS 기반의 앱을 분석을 했고요. 대부분의 금융 앱들이 그 정보 도용,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계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용할 수 있는 그 공격에 취약하였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국내 사례인데요. 아마 이 소프트웨어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금융회사들에서 그 루팅된 인터넷 디바이스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보안 장치들을 걸어놓으셨는데,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 슈퍼수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의 그 회사의 앱들을 그 보안 장치들을 오해할 수 있는 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루팅 디바이스에서 서비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사용자는 계속 먼저 앞서가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계속 뚫리면 또 다시 내보고 뚫리면 내보고 뒤따라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팅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맞지 않는 거고, 루팅 단말에서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것과 관련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상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모바일 앱 보안 전문 회사인데요. 2013년도에 그 금융 앱하고 일반 앱들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킹된 앱이죠. 조사 방법은 뭐냐면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 앱스토어하고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배포된 상용 애플리케이션 탑100, 상위 100개 애플리케이션, 무료 상위 100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해킹된 버전이 블랙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느냐, 해킹이라 하면 뭐 크랙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 앱들에게 포함이 됩니다. 있느냐를 조사를 했더니
상용 앱에 대해서는 iOS는 거의 한 통계를 보시면 56% 정도가 해킹된 버전이 돌아다니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상용 앱 100%가 다 크랙돼가지고 블랙마켓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루팅폰이라든지 테러폰에서 설치해가지고 뭐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무료로 쓴다든지 여기를 쓰는 것들이고 무료 앱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통계 조사가 말해주는 거는 누군가 원하면 여러분들의 금융 앱들도 전부 크랙이 되고 변형된 버전으로 유통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안 장치들이 현재 다 이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도 관련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모의 해킹이라든지 기술 검증을 해봤는데 거의 100% 다 모의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앱만 따로 추려가지고 또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샘플링을 했던 거고요. 실제 애플 기반의 또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들이 그 코드 수정, 취약하게 될 수 있냐를 조사해 봤더니 iOS가 23% 정도가 해킹 되었다고 하고요. 안드로이드가 53% 정도 해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말해주는 거는 금융앱은 앞에 일반 앱들보다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2012년도에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취약하다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앱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느냐를 봤는데 거의 템플릿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앱 자체를 크랙, 위변조해서 밖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100% 가능했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커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 앱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바이너리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뒤에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금융 앱에 제공한 루팅된 단말에서 실행이 안 한다라든지 암호화를 해서 통지를 한다라든지 보안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 것을 시도를 일단 첫 번째 할 거고요. 우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값. 이게 실제 예전에 금융사의 사례인데 앱 안에 AS 암호화 키 값이 하드코딩되어 있어서 그 해커가 추출을 해서 암호화가 해제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리고 금융 거래 이런 것들을 우회시켜서 거래가 실제로 운행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거래 정보가 해커의 서버로 동시에 전송되게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실제로 할 수 있고 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그 금융앱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라 그러죠. 그 위조 앱을 만들어서 실제 앱은 어니스톨 시키고 위조된 가짜 앱이 금융앱인 것처럼 실행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바일 앱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리스크, 위협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기밀성하고 무결성이 있습니다. 둘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것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엔지니어 분들은 아마 아실 거니까 굉장히 팩트가 많습니다. 코드를 분석해서 추출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것들을 통해서 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저희 금융앱에서는 대체로 저희가 모해킹이나 크랙을 해보면 그 암호화와 관련된 키값이 추출이 실제로 가능해서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셔도 메모리 상에서 다 추출이 되거나 앱 자체에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가 거의 해제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과 관련된 접속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출 또는 변형이 가능해서 해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하고 이 앱이 거래를 일으켜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거래가 옮겨진다든지 또는 고객의 거래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덴드로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이 해킹, 그 바이러스, 말웨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블랙 마켓인데 안드로이드에서 내가 이 서비스에다가 타겟 앱을 제공해주고 말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나는 페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하면서 악성 코드가 한 600% 정도 확 늘었어요. 앱 자체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 앱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해커들 입장에서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개발하실 때 보안 취약점이 없는 상태로 내보내는 것 당연히 하고 계신데 그게 왼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입니다. 이건 소스코드를 수정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는 오른쪽의 위협이거든요. 무결성 위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앱스토어에 올려서 사용자 단말에 설치가 된 앱을 통해서 해커가 추출할 수 있는 정보는 대략 오른쪽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암호화 키, 밸류라든지 암호화 방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용자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이 메모리를 통해서 추출이 된다라든지 또는 인증이라든지 보안 기능들을 노출돼서 우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은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알고 계시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탑재를 하시는데 현재 상태에서 기술 수준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우회가 또 되더라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무결성하고 기밀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도용과 분석을 방지하는 게 이제 기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중요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추출을 하면 프로그램을 정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추출할 수도 있고요. 실행시켜서 메모리 덤프를 내려보면 그 안에 거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옆에 있는 말웨어를 통해서 거래 단자에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위변조하는 거죠. 변형시켜서 가짜 앱을 만드는 것 또는 말웨어를 삽입시키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금융 앱에서 제가 추출해 본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은 개발하시면 안 되는데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앱을 저희가 폰에다 설치를 iOS 금융 앱이고요. 그걸 설치해서 코드를 저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더니 암호화 키값이 그대로 코딩 되어 있어서 이 키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가 추출이 이렇게 되면 금융 앱에서 실행하는 모든 암호화는 다 풀려서 이제 해지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이게 앱에 코딩 안 하더라도 실행시켜서 메모리 덤프를 내리면 그 안에 키를 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 이제 금융 앱에서 공격하는 시나리오인데, 그게 이제 금융 앱이 일반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계좌번호 넣고 그 거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해커가 이게 실제 해볼 수 있는 사례인데 발생한 사례 적도 있습니다. 해커가 몇 가지 코드를 만들어서 이 코드는 이 거래가 일어날 때 이 사용자 계정 거래 정보를 우리 해커의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해커가 분석을 해서 사용자는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커의 코드에 의해서 거래는 이루어지되 그 거래 정보가 해커의 서버로 전송되는 것. 이렇게 하면 거래를 부정거래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실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면 요즘 메모리 해킹이라는 PC에서도 얘기하는데 모바일에서의 메모리 해킹은 정말 이제 심각하고 현재 사실은 대안이 별로 거의 없다라고 지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난도파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난도파를 적용을 합니다. 왼쪽에 해커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원본 프로그램이 저런 식으로 작동하게 분석했다고 하면 난도파를 적용하면 오른쪽처럼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난도파를 적용해 놓으면 이제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난도파는 이제 불독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실제로 분석이 되는 이제 기술입니다. 지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난도파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의 채택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모바일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만드는 그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OWASP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인터넷 뱅킹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큐어 코딩, 보안 코딩에 알려져 있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는 대표적인 보안 취약점 10개를 매년 이제 이상된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도 탑10을 몇 년 전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판에서는 드디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게 왼쪽이고 2014년도가 오른쪽인데 10번째 1번부터 10번까지가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를 플랫폼에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의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은 준수해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들어서 10번째 항목에 이제 추가된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위변조 분석이 되는 것, 분석되고 나서 어떤 기능들이 우회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취약하다는 것이 드디어 10번째 추가돼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밑에 보시는 URL로 접속해 보시면 관련된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OWASP에서 그래서 권고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난독화, 아까 말씀드린 난독화는 기본적으로 적용해라 라는 거고요. 코드에 대한 암호화가 가능하면 암호화를 적용해라. 그리고 이 부분이 국내 금융권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iOS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보시면 개발 언어가 이제 자바로 실로 개발하실 수 있는데요. 개발 편의성 때문에 자바 랭귀지로 전자금융 앱을 개발을 하십니다. 근데 자바 랭귀지는 어떠한 암호화, 어떠한 난독화, 아무리 고급 기술을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수준에 봤을 때 적용을 하면 100% 뚫리고요. 실제로도 제가 지난주에 회사에 BMT가 있어서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관련된 솔루션들을 자바 사이드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다 해봤는데 일주일 만에 다 뚫렸습니다. 다 해제가 된 상태라 전자금융 서비스를 자바 랭귀지로 중요한 거래를 일으킨다 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권고는 뭐냐면 모든 거를 자바로 개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래를 일으키는 부분, 암호화 로직이라든지 중요한 보안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C로 모듈을 개발을 해서 그 안에 보안을 적용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는 게 권고이고요. 실제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금융사의 개발실에 이제 인력 상황이 좀 문제가 되고 봅니다. C 개발자가 사실은 모바일 쪽에는 제가 볼 때는 없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금감원에서도 새로 나온 지침에 보면 중요한 비용을 C로 개발해라 라고 이제 현재는 권고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이게 필수 사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대한 런타임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는지를 해시 체크를 한다든지 디버깅을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기술을 넣어라. 그리고 코드가 손상, 데이터가 유변조되면 다시 원복시키는 기술도 가능하다면 넣어라 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자체 개발하시든 솔루션을 도입하시든 다 장착을 하시는데 오해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면 그런 기술들도 하나의 코드이기 때문에 해커가 분석을 해서 오해를 시킵니다. 오해하기 어려운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내 아직까지는 모바일 쪽은 투자 비용 때문에 약간 저가형 솔루션이나 저가형 기술들을 도입하시는 걸로 인해서 금방 오해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관련돼서 좀 오해하기 어려운 기술들은 해외에 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션인데요. 이건 이제 제품이 아니고 이제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기존에 보안 개발, 그러니까 취약점이 없는 개발을 앞에 기본적으로 하시고, 아마 모바일 쪽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레거시 쪽은 이미 시큐어 코딩을 다 잘하고 대부분 프로세스를 갖추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바일 쪽은 아직 이제 준비 중이거나 장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도 시큐어 코딩이 기본적으로 탑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결성에 대한 보안 기술들을 검토하고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금융권들이 이미 관련된 기술들을 장착을 하고 계시거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그런 기술들이 우회가 됐더라, 거의 100%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은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저희가 방어, 그러니까 역분석이 안 되도록 난독화, 암호화하는 코드가 추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탐지, 실행할 때 어떤 옆에 마레아가 있는지, 디버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루팅된 폰에서 단말을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세 번째는 탐지가 됐으면 차단하고 우리 회사 서버에 정적을 남긴다든지 사용자한테 경고를 주는 그런 행위 세 가지의 기술 카테고리를 가지고 검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 마지막으로 사례 부분인데, 이거는 기술적인 슬라이드이긴 하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관련된 기술 중에 본인의 보안 기술이 오해가 좀 어려운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가라서 국내 금융사에서는 아직 좀 망설이고 계시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결론은 어찌됐든
지금 정착된 기술들은 바이너리 그 역분석 공격에 시작하고 실제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OWASP의 가이드라인 것들을 준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자바로 개발한 중요한 로직들이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참고 자료는 뒤에 OWASP라는 단체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악산이라는 회사에 가보시면 전자금융과 관련된 그 앱 보안 관련된 팩트페이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